자, 33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자,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는 공문서입니까? 사문서입니까? 공문서입니다. 사문서죄가 된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최근에 출제 여러 번 됐습니다. 정리를 해두시고. 자, 2번을 보죠. 2번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자, 이미지는 문서가 아니라는 건 아실 텐데,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스캔 떴습니다. 자, 컴퓨터 화면에 띄웠습니다. 자, 보증 금액란을 공란으로 만든 다음에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자, 금액을 변조하고 이것을 팩스로 보냈다는 얘기잖아요. 라고 했을 때, 사문서 변조죄와 동행사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되죠? 그쵸? 잘 읽으시라고요. 그것은 이미지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게 아닙니다. 그쵸? 이것을 출력을 해서 금액을 변조하고 팩스로 보낸 부분이라서 이 금액을 변조했다는 것이 변조죄가 되고 팩스로 보냈다는 것이 행사죄가 되는 겁니다. 3번 질문. 자,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거부 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했다. 자, 서명을 했잖아요. 서명을 했다면 이 내용이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가 됩니다. 즉 회의록의 내용이 된다고요. 내용이 되었다면 작성 권한자인 이사장이라 할지라도 지 멋대로 이게 삭제가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이 삭제를 했다면 이것은 변조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X. 자, 4번을 볼게요. 징여받았을 뿐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두 사람 말이 틀리다는 거예요. 두 사람 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이상 신탁자는 수탁자 명의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쵸? 근데 사용했다고 하죠. 동의받지 않고 지금 청구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조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자, 34번.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3번을 볼게요. 허위임을 알면서 자, 원본에 그 기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원본에 기재하는 순간 이 죄는 기수가 됩니다. 이자가 나중에 나 그거 몰랐는데요. 이렇게 하더라도 이 죄가 성립하는 데 있어서 하등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틀렸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 4번도 잘 나와요. 4번도 보시면 이것도 경찰 이번 시험에 나왔는데 유한회사를 지금 설립을 했잖아요. 이 설립하는 데까지는 어떤 하자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보시게 되면 여기네요. 이 설립 등기는 자,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 유한회사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 설립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이 설립 등기는 뭐다? 불실사실이 되지 않는다. 불실기재죄가 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자, 됐고 35번을 갈게요. 자, 직권남용죄 부분입니다. 적절한 것은 했는데 자, 먼저 1번부터 보기 전에 4번부터 먼저 볼게요. 4번을 보면 자,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현실적으로 권리행사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기수가 되는 것인데 지금 발생하지 않았다 했잖아요. 그치? 안 했더라도 기수가 된다? 아닙니다. 발생했을 때 결과 발생했을 때 기수가 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을 전제하에 지금 보도록 합니다. 1번 보시면 자, 정통부 장관이 임의로 배점 방식을 변경합니다. 변경한 것이 직권남용이 될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변경하기 전에 A사와 B사가 지금 개인통신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근데 그 변경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B사가 A사보다 0.38점이 앞서 있었어요. 앞서 있었는데 지금 정통부 장관이 이 배점 방식을 지멋대로 바꾼 거예요.
이게 직권남용이냐의 문제인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직권남용이 되려면 여기 나와 있잖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되는데 0.48점이 앞서 있었다는 이것만 갖고서는 구체적인 권리 행사에 현실적 방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죄가 되지를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3번 보죠. 같은 판례입니다. 1번, 3번, 4번 같은 판례인데 정통부 장관이 서류 심사가 완결된 상태에서 지금 배점 방식을 바꿨잖아요. 직권남용이 안 된다고요. 자, 2번 판례. 자, 이것과 이것이 모두 해당한다면 그때는 전자만이 된다. 그쵸? 전자만이 되고 후자는 되지 않는다. 전자가 뭔데요? 권리행사 방해죄죠. 이것만 되지 의무 없는 일은 여기에 흡수가 된다고 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6번 갈게요. 자, 뇌물죄 문제인데 적절한 것을 그랬습니다. 자, 1번 보죠. 자, 2천만 원을 뇌물로 요구했는데 자, A가 즉시 거부했습니다. 공무원이란 자가 업자에게 2천만 원 뇌물로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했는데 업자가 싫대요. 즉각 거부했습니다. 즉각 거부했다고 했을 때 요구한 금액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이 되지 않았다면 몰수 추징이 안 돼요. 몰수 추징이 되려면 특정돼야 하거든.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요. 2번을 보면 자, 1,000만 원을 받고 그 중에서 일부인 500만 원을 받은 취지에 따라 받은 취지를 잘 보셔야 돼요. 취지에 따라서 지금 B에게 지금 뇌물로 갖다 바쳤잖아요. 그랬다면 비록 내가 1,000만 원을 받긴 받았지만 1,000만 원 받으면서 야, 그 중에 절반은 자한테 갖다 줘 이렇게 시켰잖아요. 그랬다면 내 몫은 500이고 제 몫은 500인 겁니다. 내가 다 1,000을 토해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몫이 처음부터 정해졌기 때문에. 그랬다면 갑이 먹은 것은 500밖에 없으므로 500만 원을 토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3번 질문. 뇌물 수수자가 뇌물로 제공된 물건에 대한 점유를 취득했다. 자, 뇌물 공유자, 법률상 소유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지 않은 관계에 이르렀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볼 수가 없다? 있죠. 왜냐하면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넘겨받았을 때만 취득이 아닙니다. 그쵸? 그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했다면 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물건 자체를 받았다면 그 자체를 뇌물로 본다. 여기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를 말합니다. 4번 공범자끼리 수수했다면 이것은 그 수수는 공범자끼리 주고받은 것은 뇌물로 보질 않아요. X 하시고 37번 갈게요.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자, 1번도 올해 경찰 시험에 나왔죠. 자, 집사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자, 변호인 접견을 가장해서 개인적인 심부름 하게 하죠. 소송 서류 외에 문서를 주고받죠. 그게 집사 변호사야. 집사. 라고 했을 때 이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미결수와 변호인 접견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최대한 보장해주죠. 그래서 이 미결수와 변호인 접견일 때에는 교도관이 옆에 못 있어요. 저 멀리서 감시 관찰만 할 뿐이지 엿듣거나 녹음하거나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또 교도관이 소송 서류 외의 문서를 확인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그래서 이 변호인이 미결수와 어떤 서류를 주고받는지는 교도관의 심사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심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도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판례입니다. 3번, 2번 허위의 계약서를 첨부해서 제출했다. 3번 허위의 예금 잔액 증명서를 제출했다. 4번 허위 사실을 기재했거나
허위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만으로는 위계라고 보질 않아요. 공무원이 뭐 하는 자들이에요?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봉급받는 사람이잖아요. 봉급을 왜 줘요? 네 직 똑바로 하라고. 그렇잖아요. 뭐 세상에 공짜가 있나요? 어? 그러니까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그게 허위인지 아닌지를 밝혀내야 할 의무가 공무원에게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 니는 뭐하고 민간인이 허위 계약서 제출했다고 해서 다 위직에 걸어버리면 그렇잖아요. 웃기는 거죠. 그래서 허위 계약서만을 제출했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서류 감독 의무가 공무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38번 보죠.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볼게요. 자, 도피 중이던 갑이 친구에게 대포폰을 개설해 달라고 하고 그쵸? 그가 운전하던 차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닙니다. 이것이 도피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판례가 이것을 자기 도피로 봐요. 자기 도피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통상적 도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39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4번이죠. 사실혼 관계는 친족 상들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0번까지. 자,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1번을 보면 진실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무고죄의 고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무고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진실이라고 확신했다 할 때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그 말 속에는 이 확신이라고 한다는 말 속에는 신고 사실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무시한 채 자기 말이 무조건 옳다 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자, 무고죄는 목적범인데요. 자, 그 목적이 피고인들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다만 비리를 밝혀 정산을 구하는 데 있었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범위가 있다고 봅니다. 그 말은 무고가 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든지 간에 처벌받지 하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비리 밝혀 정산을 구하는 데 있다 할지라도 무고죄의 고의가 범위가 있다고 본다. 3번을 보자. 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 일부 허위 사실이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킬 때에는 그때는 무고가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많이 봤죠? 이 질문? 동그라미. 4번을 보죠. 자, 고소를 했는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고소를 당한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너 임마 내가 무혐의가 된다고 하면 너 나 고소한 것이 되니까 저놈 처벌해달라. 이런 말 많이 하죠. 그치? 적반하장으로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 정치인들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 그쵸? 너 임마 내가 언제 성추행했다고 나를 고소하고 있어. 너 만약에 무혐의로 밝혀지면 내 너 고소해버릴 거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봐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말 많이 하죠. 행사를 벗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의 결백을 주장한 행위라 할지라도 무고죄의 범위를 인정한다고 봤습니다. 결국 이 친구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소장을 제출하죠. 제출합니다. 그렇죠? 제출했기 때문에 이 제출 자체가 무고죄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뻥이었단 말이죠. 이 말은 결국 법정에서 밝혀지기를 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고 처벌받는 것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회를 모두 마치고 2회는 쉬었답니다.